자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을까요? 몸, 감정, 기억, 생각, 의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 5가지를 철저히 분해하며 질문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정말 나인가? 이 편에서는 초기 불교의 중심 개념인 오온을 중심으로 무아론의 해체 구조를 탐색합니다. 그리고 이 오온 개념이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또 현대 철학에서는 자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무아론 오온에 나는 없다. 오온이란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생육체적 신체와 물질, 수감각적 느낌, 상지각과 인식, 행의지와 심리적 작용, 식의식 작용, 자바함경과 쌍유따니까야에서 붓다는 오온 각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나가 아니요.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즉, 오온 모두가 무상하고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찰할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초기 불교의 무아론은 자아란 오온에 대한 잘못된 동일시에서 비롯된다는 통찰로부터 시작됩니다. 대승불교의 확장, 공과 무자성으로의 전환.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오온은 단순한 구성 요소가 아니라 공성의 논리로 다시 해석됩니다. 특히 반야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구절로 세공과 공의 상호성, 다시 말해 생물질도 자성이 없고 공도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존재성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용수나가르주나에 이르러 더욱 정교해집니다. 그는 오온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조건 속에만 존재하는 비자립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말은 자아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무아의 논리 구조 설명 오온, 식연기의 연결. 오온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각 오온은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며 특히 식과 긴밀히 결합되어 작동합니다. 식이란 의식이며 연기에서는 식과 명색이 상호작용하면서 오온이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색이란 신체와 심리작용의 틀. 식은 그것을 인지하고 지속시키는 기능. 오온은 이식, 명색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결과. 따라서 오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며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성의 사유가 무아론의 핵심입니다. 서양 철학과의 연결 흉과 데리다의 자아 해체. 서양 철학에서도 자아의 본질은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데이비드 휴문, 의식의 흐름 속에서 단 하나의 고정된 자아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크 데리다는 자아를 언어와 타자의 작용 속에서 구성된 허구로 보았습니다. 불교의 무아론은 이들과 기묘하게 조우합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해체하고 과정과 관계 속에서만 자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응시한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 확장 자아의 해체가 주는 자유. 우리는 흔히 나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나다움은 대부분 타인에 의해 각인된 이미지입니다. 불교의 무아론은 그 이미지를 해체하고 실체 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심리학적 차원에서도 고정된 자아는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불교의 무아론은 유동적인 자아, 상호작용 속의 자아를 인정하면서 삶의 긴장을 줄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는 없다가 아니라 나는 열려 있다. 무아란 나는 없다는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고정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열림의 선언입니다. 오온의 해체는 자아의 소멸이 아니라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인연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 살아있는 과정이다. 연기의 구조, 자아의 사라짐,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성격일까? 지금의 나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자기 이해를 넘어서 존재의 뿌리를 향한 탐색입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답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붓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 세계의 구조를 그려냅니다.
바로 그 문장 연기의 논리를 통해 자아의 실체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무아론, 12연기, 그 기묘한 사슬. 초기 불교에서 자아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12연기입니다. 상응부경에서 붓다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12연기의 시작은 무명입니다. 이는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 어두움입니다. 무명이 행이라는 형성력을 일으키고 그것이 의식식을 불러옵니다. 의식은 명색 정신과 물질의 틀과 결합하고 이어서 육처, 접촉, 느낌, 집착, 취착, 존재, 생, 노사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사슬은 자아가 아니라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자아는 이 흐름 속의 환영이며 실제로는 일어난 바에 조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대승불교의 확장 연기와 공, 그리고 자아의 무자성. 대승불교에서는 이 연기 사유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특히 대품반야경에서는 자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설합니다. 무아라함은 내가 없음이 아니라 나라고 말할 만한 고정된 법이 없음이라. 오온도 실체가 아니며 그것들이 모인 것에도 나는 없다. 이 구절은 단순한 존재론이 아니라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철저한 해체 선언입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만 성립합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들의 교차점일 뿐입니다. 이 사유는 대승불교의 심장, 즉 공성의 논리로 이어집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독립된 실체가 없고 오직 관계만 존재한다는 통찰입니다. 즉, 나라는 생각조차 언어와 인식의 작용에서 비롯된 조건적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무아의 구조 설명 식과 명색의 상호작용. 연기에서 핵심 고리는 식과 명색의 상호작용입니다. 장하함경에서는 붓다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식이 명색에 의존하고 명색이 식에 의존한다. 이 둘은 마치 두 갈대가 서로 기대어 서 있듯이 의존한다. 식은 의식이며 명색은 정신적 물질적 기반입니다. 즉, 의식과 몸 마이너스 마음의 구조는 서로 의존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아란 무엇입니까? 명색도 아니고 식도 아닙니다. 자아는 단지 이 둘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임시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고정된 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조건적 사건입니다. 서양 철학과의 연결 칸트와 가다머의 해석. 서양 철학에서도 조건성의 사유는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자아를 경험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형식이라 보았습니다. 즉, 자아는 실체가 아니라 경험을 구성하는 틀이며 그것 없이는 지각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가다머는 해석학에서 자아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불교의 연기론과 유사합니다. 자아는 존재가 아니라 해석이며 조건이 달라지면 새로운 자아가 나타납니다. 불교의 무아론은 이 점에서 서양 철학과 손을 맞잡습니다. 자아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현대적 의미 확장 조건을 바꾸면 나도 바뀐다. 불교가 말하는 무아란 절망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해는 곧 자기 해체이며 자기 해체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엽니다. 심리학도 이 점을 받아들입니다. 고정된 자기 개념은 우울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유연한 자아 개념은 적응력과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무아는 곧 삶의 유연성과 관계의 지혜입니다. 나는 고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자유롭다. 연기의 사유는 나라는 실체를 해체합니다. 그러나 그 해체는 소멸이 아니라 열림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고통도 바뀌고 삶의 의미도 바뀝니다. 자아란 연기의 흐름 속에서 찰나적으로 형성된 한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조건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무아의 진실입니다.